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최초의 탐사 취재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시민 PD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우리 사회 곳곳의 불합리한 민낯을 취재해서 전해드리는 시간 PD 수첩반입니다. 네, 아힘 PD 공책입니다. 오늘 PD 공책에서는 흔히 우리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라고들 하죠. 과연 근데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 학교 안에서 정말 푸대접받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 환경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 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 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 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임 PD 공책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탐사 취재를 해온 시민 PD 소개해드리죠. 네, 본래 직업은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아름다운 참여팀장이시고요. 또 저희 방송 재벌 백과사전 패널이시기도 하지만은 오늘은 아임 시민 PD로 나오셨습니다. 김상기 시민 PD십니다. 김 PD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상기입니다. PD라는 호칭이 낯설죠? 예, NLPD 같아요. 네, NLPD 같아요. 그 임재근 시민 PD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이 PD 공책이라는 거를 저희도 처음 이제 시도를 해보는 플랫폼인데. 네. 그래도 수락을 흔쾌히 해주셨습니다. 시민 PD를 해주시겠다고. 네, 그 특별한 이유라도. 고민 많이 했는데요. 또 새로운 영역이고 하니까 좀 저도 공부하고 또 공부한 건 알려주는 게 제일 보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수락은 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네. 우리 정진호 PD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저한테요? 예. 아, 그래요. 네. 방송에서 아니면 사적으로? 아니, 방송에서 해도 방송에서? 되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근데 오늘, 우리 방송 주제는 이제 학생이 과연 학교에서 주인인가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데, 취재해온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대전 지역에 대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마치 천안시 구본영 시장 토론회 할 때, 후보자 토론회 할 때 천안에 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나는 대전시장 후보자도 아니고요. 제가 그 개수를 어떻게 압니까마는 두세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대전에요? 네네. 현재 이제
그 대학 알림이라는 음.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근거로 하면요. 그 이제 종합대학이라고 하죠. 그 네. 4년제 종합대학은 13개가 있고요. 우와, 거 봐요. 아, 네네. 또 네. 있습니다. 전문대 네, 있겠지요. 전문대 네. 5개가 있는데요. 방송통신대도 빠져 있고 네네. 저희가 대학원 대학교라고 왜 그렇죠. 대학원 뭐 대전 같은 예, 경우는 건진대학원 대학교가 예. 있죠.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UST가 있는데요. 네. 그- 정보통신대학 아닙니다. 대학- 바뀌었어요. 전에 전신. 예, 예,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알죠. 네. 등등하면 음. 20개가 넘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겁나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전에 학생식당 가셨죠? 그럼요. 학생식당에서 대학 밥 많이 시절에. 먹었죠. 예. 그럼요. 그때 왜- 1,500원, 뭐 1,000원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언제인데 1,500원이요? 네. 뭐 넘어가시죠. 네. 아니 그게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여기 네.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식당. 네. 네. 저도 학생식당에서 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전 1학년 때 1,5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나 1,500원 할 때는 언젠데요. 그러더니 왜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제가 1,500원인데 우리 정진호 PD님이 1,500원이라고 해서 제가 저는 한 놀랐습니다. 2,500원? 네네. 한 900원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3,000원에서 4,000원이래요. 지금 학생식당은 예, 예. 대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학교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급식 빼고 학생식당이라고 하는 구내식당을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도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보통 보면 대학교 학생식당 옆에 또 다른 식당이 있습니다. 교직원 식당. 네, 그렇죠. 교주 네. 식당이 있는데요. 더 잘 나와요. 더 비싸고. 그렇죠. 그러니까 푸짐하게 나온다 싶으면은 교직원 식당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잘 나온다도 맞지만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또는 그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이게 구분되어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넌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고 기만을 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네. 뭐 그런 것들에 네.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는데요. 우선은 대전 지역 대학교부터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학생식당 나온 김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대학교 비정규직 교직원이었었거든요. 2년 동안. 우리 김상기 PD께서요. 예, 예. 제가 2년 동안이면 조교? 예. 그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2년에서 끝났는데요.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 되니까. 더 할 수 있었죠. 네. 5년도 할 수 있고 나가라. 10년도 할 수 있지만 그때 2년으로 딱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봤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제가 개인적 원한이 있다. 아니야 개인적으로 네. 이런 곳들이 있더라. 이걸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대전 지역의 대학교를 제가 많이 갑니다. 뭐 물론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모건대, 대덕대, 배제대, 한남대, 충남대도 가고요. 등등 카이스트는 캠퍼스만 갑니다. 아니 학교를 간다는 얘기는 왜 가요? 거기에? 놀러도 가고요. 일적으로도 가고요. 네. 제가 그래서 교직원 식당을 가본 곳이 지금 보니까 배제대학교, 한남대학교, 대덕대학교, 충남대는 갔는데 기억이 솔직히 잘 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갔었던 기억. 그러니까 한 군데도 못 가본 교직원 식당을 저는 몇 군데를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얘기를 오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얼마나 살아있는지 한번 살아있네 이 소리가 과연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식당을 얘기했어요. 학생 식당과 교직원 식당을 비교를 하셨는데. 네.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교직원 식당이 아무래도 학생 식당보다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까 학교의 주인이 과연 학생인가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그거랑 비교해 보면은 주인 식당보다 주인을 서포트하는 그런 직원의 식당이 더 좋다 뭐 이렇게 결론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물론은 아니고요. 다 똑같진 않지만 학생 식당이 있고 그리고 교직원 식당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직원 식당에 나오는 반찬이라든지 또는 국이라든지 내용들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직원 식당은 식단이 하나예요. 그리고 학생 식당은 식단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물론 백반으로만 보면 교직원 식당이 더 잘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교직원 식당에서 외부 행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외부인들이 드실 수 있을 만큼의
훌륭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근데 그 말에 좀 준비가 어폐가 나온다는 있는 게 외부인이 드실 수 있을 만큼 하면은 그럼 내부인의 학생들은 외부인만 또 못하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아니요, 있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한남대학교가 작년에 그 교직원 식당하고 학생 식당을 합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구분은 안 줘요 지금은. 예. 근데 이게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학생 식당을 가보면 대학교 학생 식당을 어느 곳은 직영으로 하는 곳도 있을 거고요. 어느 곳은 위탁을 줬는 곳도 있을 거고요. 어느 곳은 그 학생들하고 교직원이 만든 생협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차만별인데 그곳을 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근데 교직원 식당이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대학교 내에 있는 구내 식당을 전혀 모르는, 사용하지 않는. 요즘에는 학교 주변에 그 대형 프랜차이즈 이런 네. 식당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는 네.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생 식당은 왠지 주머니 사정이 좀 여의치 않은 네. 친구들이 주로 이용하는 뭐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조금 여유가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이제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던 것 같고, 또 대학 주변이 음식이 좀 밥값이 좀 쌌잖아요. 싸죠. 다른 지역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식당하고 교직원 식당을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교직원 얘기 지금 식당 여러 번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달라요. 교직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뷔페식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을 수 있게끔 자율배식. 그렇죠. 자율배식으로 되어 있고 학생 식당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아주머니께서 주신다든지 또는 그 근로학생이라고 하나요? 일을 도와주고 있는 학생이 준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더 달라면 더 줄 것 같긴 한데.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그건 또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에 이끌리는 건 맞지만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또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 많이 주세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학생 식당의 가격이 오른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교직원 식당의 비용이 5,000원 정도예요. 보통 한 끼에 5,000원 정도. 예. 그러니까 교직원들은 카드로 계산이 되거나 아니면 월 말에 월급에서 차액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 예. 띡 이렇게 되고. 그렇죠. 뭐 흔히 아니면 얘기하는, 쓰거나 그러면 월급 받을 때 그 부분은 공제해서 나오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띠고 있고요. 또 학생 식당에 교직원 식당에 학생들이 가는 수도 있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뭐 네. 출입을 특별히 이렇게 막고 돈만 내면 통제하거나. 외부인도 갈 수가 있고요. 자, 식당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주제하고 이 식당 얘기를 하시는, 네. 그 구분 없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구분이 없고 이제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을 시켰다라는. 예. 네. 한남대학교는 통합이 되면서 값이 올랐어요. 4,0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 식당 물론 4,000원에 맞춰서 나오겠지만 학생들이 한 끼에 4,000원은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직원들의 기준을 봤을 때는 조금 그 가격이 떨어지고 학생들 봤을 때는 올라가는 가운데 거죠. 점을 맞춘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4,000원 그래요. 4,000원이 사회에서 보면은 굉장히 저렴한 식비이긴 한데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이렇게 꼭 저렴하다고 보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싼 가격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요즘 대학생들 잘 먹고 잘 놀잖아요. 그 타이머드 앞에 가보세요. 어우, 핸드폰 봐요. 핸드폰 그냥 최신형 갤럭시 막 그 뭐 S9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이런 거 많이 갖고 다닙니다. 그 먹는 걸 아껴서 그런 걸 사는 거죠. 아이고,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젊은 시절은 항상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도 이제 조금 학생이었을 때 대학가 주변이 더 푸짐하게 해줬고, 김상희 팀장님은 대전에 오신 지 이렇게 오래는 안 되셨죠? 제가 지금 17년 됐는데. 혹시 도마동 사시니까 나들이 호프라고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아니, 여기서 많이 들었는데요? 예, 청취자분들 중에 대전에서 오래 사신 분들 아실 거예요. 도마동에 있었던 유명 호프집인데, 안주를 정말 푸짐하게 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 기억에 돈가스 안주인가? 5,000원, 6,000원인가 그랬는데, 돈가스 막, 에다 주변에 과일로 쫙 둘러싸가지고, 거기 되게 인기 많았습니다. 후문교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도마 내거리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가봤었거든요, 저도. 아니, 저도 기억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는 들어본 것 같고요. 임 PD 수첩이 PD 공책이 이제 점점 산으로 갑니다. 네. 학교 얘기에 집중합시다. 요즘 네. 식당 얘기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학생도 주인이죠, 학교에. 그리고 교직원 또는 그 교수도 마찬가지로 학교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호는 근데 교수가 학교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뭐 선생님이 학교의 주인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학생 입장에서 학생이 얘기하는 학교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모두가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구성원이 식구라는 얘기잖아요. 가족이라는 얘기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 볼 수 있을 거고 교직원 식당 뭐 학생 식당 나눌 것이 아니고 같은 공간에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교직원 네. 식당, 학생 식당 구분하지 말고 그냥 네. 학교 식당 이렇게 그렇죠. 하고 사이좋게 먹을 수 있게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그 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뭐 급식 세대예요? 예, 예. 좋겠다. 우린 도시락 세대라서. 제가 이렇게 어립니다. 같이 밥 먹으면 더 친해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물론 싫어하는 교직원 또는 학생들이 예전에는 있죠. 도시락 싸갖고 다닐 때는 네. 같이 밥 먹는 게 좀 창피할 때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반찬을 무엇을 싸웠냐에 따라 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먹는 걸 네. 좋아해 준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 부잣집 친구들은 요즘은 쌉니다. 근데 예. 예전에 그 분홍 소세지 있죠. 계란에 이렇게 입혀가지고 네. 그런 거 되게 비싼 반찬이었거든요. 그런 거 싸운 친구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 김치, 멸치볶음 이런 거 싸운 친구들은 굉장히 인기가 없었죠. 근데 지금 멸치볶음이 훨씬 비싸잖아요. 아, 그래요? 훨씬 비쌉니다. 저는 그 도시락을 중학교 때 싸갔는데 저는 오뎅을 많이 싸갔어요. 오뎅 볶음을 같이 먹는 친구는 뭘 싸왔냐면 어묵볶음, 네. 베이컨을 싸왔습니다. 베이컨. 그 당시에 베이컨이 90년대 중반인데 삼겹살도 먹기 어렵진 않았지만 90년대 중반, 뭐 삼겹살 하여튼, 많이 예. 먹어, 밥 볶아 먹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도시락 싸우는 시대도 아니니까 네. 똑같은 밥과 반찬을 먹는 거니까 굳이 이거를 구분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백반이 있을 수도 있고 덮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국밥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나눠서 물론 그 운영 주체에서 정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렇게 나눠주면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지 근데 않을까 우리가 지금 싶어요. 먹는 걸 얘기했잖아요. 네.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똑같은 인간이니까 네. 똑같이 먹을 것이고 또 똑같이 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요. 화장실. 화장실이요. 자, 요거 하나만, 화장실 얘기하고 같이 또 얘기할게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 우리 김 PD님. 네.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실. 네, 화장실을. 다시 한 번. 화장실입니다. 예. 네.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또는 그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교직원 전용, 학생 전용 나눠져 있었어요. 학교 이제 초중고등학교에는 교사용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있고, 예. 그렇죠. 지금도 나눠져 있고요. 그래요. 지금도. 예. 물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 경험에 의해서도 그런데요. 얘가 그게 있었어요. 교직원 전용이. 근데 저희가 있던 그 교수분들은 남성밖에 안 계셨거든요. 근데 그 화장실에는 여성용도 있었고 어쨌든 그 적혀 있기는 교직원 전용으로 적혀 있었지만 학생들이 이용을 한 거죠.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왜 여기서 싸 이렇게.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과 학생일 수도 있는 거고 그 팻말이 있을 뿐이지. 예전에 그런 거 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 교사용 썼다가 걸려가지고 네. 그거 막 먹으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언제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이게 좀 뭐랄까 일부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이제 본인과는 다른 레벨로 취급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꽤 있었었죠. 네.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이 맞담배를 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학생을 만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민망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뭐 민망하긴 뭘 민망해. 다 싸는 거 알잖아. 안 싸는 사람이 있나? 그럼요. 제가 여기서 또 돌베개 보셨어요? 장준하 선생님이? 아니 못 봤습니다. 거기 보면 그
중국이잖아요. 그 이제 항일 운동을 했던 데가 네. 거기 중국식 화장실 아시죠? 앞에 문이 없죠. 다 비어져 있잖아요. 네, 거기 제 기억 지금 기억은 박은식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적어 놓으셨어요. 장준환 선생이 거기서 이제 같이 그 볼일을 보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마주 보면서 볼 수도 있고 마주는 아니면은 아니었지만 뒤를 상대의 뒤를 네. 쳐다보면서 볼 수도 있고 중국 화장실의 예, 특징상 다 뚫려져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건 문제 없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도 문을 없애고 선생님과 같이 마주 보면서 에이 더 중요한 거는 네. 우리나라 예절로 치면은 비디 공책 이상한 것 같아. 네네. 이건 뭐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나라 예절 관계가 아니고 관계. 없이 네. 발성 연습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화장실 예절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면은 네.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른과 아이, 뭐 선생님과 제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무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나라 예절은. 인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학교에. 그걸 또 나눠서 쓴다는 것 자체도 웃긴 거죠. 혹시 좀 이렇게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하신 게 있나요? 학교에 교직원 화장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A 학교에 그 교직원이 몇 명인데 화장실이 몇 개고, 뭐 그다음에 학생 수는 몇 명인데 네. 화장실이 몇 개고 이런 게 파악된 게 좀 있나요? 제가 대학 알림일 들어갔고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요. 물론 대학 요람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화장실 관련해서는 따로 얘기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그 이제 연구실 또는 뭐 사용하는 강의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학생 수 부분도 제가 알아왔고 그런 부분인데 화장실만 해서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네. 그리고 예. 취재를 좀 게을리하신 것 같고요. 아 있습니까? 이 연구실 얘기하셨으니까 네. 연구실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그 일단 지금 식당도 과거에 비해서 나아지긴 했지만은 학생들이 쓰는 학생용 식당이 아무래도 교직원용에 비해서 조금 덜 존중받는 느낌이 있고 네. 그다음 화장실 같은 경우도 역시 상식적으로 교직원보다는 학생 수가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예. 뭐 그럼요.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다 막론하고 네. 그런데 그거를 분리해서 쓰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학생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그래서 하고. 현재 지금 시점에서 그 교직원 전용, 그러니까 대학교에만 말씀을 드리면 교직원 전용 화장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대덕대학교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요. 소변기가 있고 대변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나눠놨어요. 팻말에 그 교직원 전용이라고 써 있는 거죠. 소변기 앞에 또는 거기 대변기 들어가는 문 앞에. 그러니까 모두가 쓸 수가 통은 있지만 같은 통인데 네, 요 변기는 교직원만 써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네. 안 써도 되겠지만 아이고. 대덕대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총장실에 가면 그 안에 화장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연구실 얘기하셨으니까 네. 대학은 보통 교수님들 연구실을 다 주시죠. 근데 지급을 전임 받죠. 교원일 네, 경우에는요. 네. 그리고 뭐 교수님들 세미나나 회의하는 뭐 그런 장소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그거에 반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학교 안에 공간이 썩 많거나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예전에 우리가 과방이라고 하는 학생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과방, 네. 과방 아닌가요? 이거는 네, 과방, 네. 과방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동아리방 뭐 이런 것들. 동아리방은 동아리에 가입을 해야 쓸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과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과에 소속됐기 때문에 과방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없어진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복지시설로 뭐 헬스장이라든지 뭐 운동시설이라든지 또는 도서관이라든지 열람실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죠. 다만 말씀하셨던 세미나나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학생들로서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초반에 주제가 학교의 주인이 학생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먹고 싸고 그리고 학생들과 네. 공부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네. 규모에 비해서 아니면은 다른 구성원인 교직원이나 뭐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근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많이 이제 항변하는
근거가 이런 예. 것 같아요. 그 예산이 없다. 뭐 시설에 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대학의 그 예를 들어보면은 그 총장님들 계십니다. 그렇죠? 네. 학교마다. 예. 저는 일단 대학교의 그 수장이 왜 총장인지 모르겠어요. 교면은 교장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총장이라고 하는지 권위주의의 어떤 한 잔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어쨌든 네. 총장님들은 비서실도 있고요. 뭐 그리고 차량도 있고 네. 기사님도 있고 뭐 네. 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속실도 존재를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차관급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요. 보통은 뭐 장관급 얘기도 네. 있고요. 예. 왜 총장님들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의전 관련해 갖고 비용 많이 들 것 같거든요. 뭐 직원들 급여도 있을 것이고 부속실 직원들 뭐 네. 차량 유지비에 기사 비용에 이런 것들 그런 돈들이 다 결국은 국민 세금 하고 학생들의 수업료 등록금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럼 국가에서 학교에 그 지원금을 주는 명목과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는 명목은 교육을 위해 쓰라고 하는 건데 네. 총장님의 그런 의전이 과연 교육하고 얼마큼 직결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좀 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 총장들 간용차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 좋은 차예요, 보통. 예, 대부분 큰 에쿠스 세단이죠. 뭐 이런 거, 예. 뭐 체어맨, 뭐 예. 제네시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한 예인데요. 재정적으로 지금 대학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건물들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 모 대학교에서는 간용차를 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총장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안 타세요? 진짜 아니요. 실제로? 그 말만 그렇게 하고요. 이게 실제로 타고는 안 타야지. 다니죠. 아니 관용차가 필요하면은 그냥 네. 경차 타도 되지 않나 싶고 뭐 멀리 안 다니잖아요. 뭐 서울 출장 가실 때는 네. 뭐 기차 타고 가셔도 되고 이러니까 시내 다닐 거면은 경차 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폼이 네. 남고 권위가 선다라는 생각이 있는 그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선진 문물을 배워갖고 오신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박사학위 받고 뭐 우리가 민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예. 뭐 주로 유학파들이 교수님들은 많으시니까 그렇죠. 그런 권위주의가 과연 그 나라에도 있는지 저는 좀 많은 의구심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네. 대학에서 교수님들 무슨 세미나나 회의 이런 거 하면요, 학회 이런 거 하면요. 네. 요즘은 학교들이 좋아가지고 식당도 잘 돼 있고 네. 그리고 또 숙박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학교들이. 네. 그런데 호텔 가서 그런 행사하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그게 필요한 것일까 싶은 거죠. 그럴 필요가 없죠. 호텔 가는 거는 또 다른 예산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게 훨씬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의전 관련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텔 사는 이유가 빛깔 번쩍한 것도 있겠지만 삐까 번쩍 일본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냥 네. 번쩍의 예. 일본 말이 삐까니까. 예, 그러면 번쩍 번쩍. 반짝반짝으로 할게요. 그런 것도 네. 있겠 조명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의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 교수를 모시고 온다든지 또는 숙박시설로 안내를 한다든지 그게 용이한 게 이제 호텔이라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진행하게 되면 그 학교를 안내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대학과 대학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장도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굳이 호텔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많은 것 같고 반면에 이 학생들의 어떤 학생회 활동이라든지 네. 동아리 활동, 뭐 학회 활동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소박하게 하거든요. 빈 강의실 찾아다녀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지원금 같은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뭐 매점 같은 데서 뭐 사다가 과자랑 이런 거 사다 놓고 얘기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학교 학생들 초청해가지고 네. 서로 교류하면서 하는데 언강심심 뭐 그 교수님들처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학생과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고 늘 강조들을 하시지만은 네. 실제 그 주인들이 전혀 주인답게 대우를 못 받고 있지 않는가. 돈도 학생들이 내잖아요. 교직원들은 돈 내고 받아가죠. 그렇죠. 교직원은 돈 내고 받아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월급을 주는 그런 그 주인인데 더군다나 네. 그러니까 마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주인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밑에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 덜한 네. 그걸 갖고 이런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들 이제 한참 성장기인데 책상하고 의자 한번 보세요. 그 의자 보면은 그 학생들이 하루에 8시간 이상은 아마 네. 그 의자에 앉아있을
앉아 있어야 할 겁니다. 노동이죠. 그런 의자 집에서 쓰는 가정 없을 거예요 아마. 요즘 뭐 CD즈 뭐였고 의자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선생님들도 그런 의자 집에서 안 쓸 거고요. 학생들도 그런 의자 안 쓸 거예요. 그런 책상과 의자에서 OECD 가입국입니다. 네. GDP 그 경제 규모가 전 세계에서 뭐 11위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무실에 선생님들은 의자가 좀 좋으신 것 같아요. 편하죠. 돌아가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데, 교장실 가보셨죠? 교실 한 칸. 엄청나죠. 네, 이상의 사이즈를 자랑하는 교장실들이 많습니다. 뭐 굉장히 커다란 둥근 원탁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과연 학교의 주인이 학생일까? 뭐 심지어는 화장실 청소 이런 것도 이제 교육이라는 이유 아래 학생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죠. 많이 하는 경우 다 하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사용 화장실도 학생들을 청소를 시켰는데요. 네. 요새는 이제 그런 거는 안 시키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용역, 청소 용역을 이제 주는 그런 거다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오늘 이제 다룬 주제를 통해 가지고 과연 이제 학생이 정말로 학교의 주인일까? 그러면은 이러한 학생들이 조금 많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재벌 운어 일가들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재벌백과 사전. 재벌 운어 일가들의 재산 형성 과정, 인맥과 혼맥, 각종 범법 행위들과 사건 사고들을 유영수 공인회계사,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그리고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상지 아름다운 팀장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갖고 아임 PD 공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학생이 정말 학교의 주인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임 시민 PD 김상기 PD가 취재한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취재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학교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 20개가 넘는 대학들만 해도 그렇게 존재하고 그 학교들의 무슨 화장실이나 식당들을 전조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시즌2로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다라는 거는 막연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실제 실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다음번에 시즌2로 한번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층 취재를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뭐 초반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대전에 뭐 대학이 이제 20개 가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학생 수도 꽤 많을 것 같고 그렇죠. 등록금 수도 금액도 참 많을 것 같긴 해요.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 학생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전에 지금 대학 알림이에 2017년도 지금 공개되어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 알림에서는 종합대학교, 그러니까 4년제 종합대학교의 전체 학생 수가 87,000여 명으로 되어 있고 전문대학교의 경우에는 2만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 정도 넘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10만 명이. 그렇죠.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학생 수도 포함이 돼 있고요. 또 구성원 중에 외국인 학생들도 포함이 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등록금의 경우 종합대학교의 평균은 620여만 원입니다. 1년인 거죠? 그렇죠. 예. 1년 한 학기에 한 300만 원대? 네. 그리고 왜냐면 근데 여기에는 이제 평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이버 대학교 들어가 포함되어 있고 보통 사립대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한 400만 원대 후반 500만 원대 초반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인문대학이냐 또는 뭐 엄대냐 이런 데 따라 다르고 다 다르죠. 그리고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40여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학생 수가 10만 명이 넘으니까 얼추 이제 평균 내서 계산해봐도 한 7천억 이상은 돼요. 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료로 내는 대전에서만 1년에 내는 수업료가 7천억 정도 되는데 대전시 뭐 예산이 뭐 대전시 예산이 한 4조 정도 되나요? 4조 넘습니다. 그렇죠. 5조 조금 5조 왔다 갔다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뭐 4분의 1, 5분의 1 수준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학생들이 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네. 처우를 받는 게 물론 이 돈 갖고만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분명히 교육부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있고 대학들도 자체 사업을 네. 또 많이 하고 있으니까 돈은 없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 뭐 교직원분들이나 학교 건물 이런 거 보면 늘 화려합니다. 그거는 뭔가 이건 뭐 제가 네.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돈은 없는데 네, 화려합니다. 그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PD님, 그 앞으로 네. 학생들이 진정한 학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거는 제 판단인데요. 학교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누가요? 학생들이? 졸업하지 말고? 아니. 네. 물론 초, 중, 고 학생들은 지금 너무 오래 있거든요.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머무는 시간이 너무 오래 있으니까 반대로 좀 더 일찍 귀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대학생들은 오히려 더 빨리, 그러니까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짧고 외부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수업만 듣고 나가 노는. 그렇죠. 그 얘기인 즉슨 대학교 내에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공부하거나 게임방도 설치하고 술집도 설치하고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 학생들도 연구할 수 있는 공간. 예, 그러니까 꼭 연구자는 교수님한테만 붙일 수 아니요, 없는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왜 꼭 학생은 공부고 교수님은 연구야?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공간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 여하구 전용 공간 또는 흡연실도 따로 있었고요. 근데 이 공간이 건물 전체가 흡연실 아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공간들이 계속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쉽게 이제 없애질 수 있는 공간이 학생들 공간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공간들이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고요. 물론 남아 있습니다. 뭐 까방도 있고 동아리방도 있고 등등은 있지만 더 늘어난 건 없이 줄어든 거는 사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 PD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이 문제는 추가 취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아까 뭐 저희 이제 쉬는 시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인 대전의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실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말로는 학생이 주민이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걸 쉽게 공감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뭔가 구호가 우렁차다는 것은 그게 현실에서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그 목표를 향해 가보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그럼 간단합니다. 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면 될 겁니다. 그런 양보 없이 내가 누려야 될 건 다 누리고 남은 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 마련한 최초의 탐사 취재 프로그램 아임 시민 PD들과 함께한 PD 공책이었습니다. 아임 PD 공책은 누구나 시민 PD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아임 PD 공책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입니다를 친구 추가하신 뒤 여러분들의 아이템과 취재 계획을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